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이제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유체의 전압력이에요. 자, 여기서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유체가 어떠한 평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문을 얘기하겠죠. 자, 유체가 어떠한 평판에 작용하는 전체의 압력, 즉 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체의 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수면. 자, 수면이에요. 자, 물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수문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속에 이러한 평판. 자, 평판이 있다라고 자, 가정을 할게요. 자, 평판. 자, 평판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수면과 지금 평행하게 그려진 평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수면과는 조금 기울어지게, 자, 경사지게, 자, 이건데, 자, 살짝 기울어지게 이렇게 판을 자, 기울여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평판은 같은 면적의 동일한 평판인 겁니다. 동일한 평판. 그때 이 수면으로부터 이 평판의 중심까지, 자, 다시요. 수면으로부터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자, 여기 중심이죠, 여기 중심.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뭐로 할 거냐면 h바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도심,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h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를 h바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판의 면적을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체, 여기 물이 되겠죠? 이 유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할 거예요. 감마. 그러면 이 왼쪽부터 볼게요. 자, 수면에 평행한 이 평판에 자, 유체가 작용하는 자, 힘이 뭐가 되냐? 자, 우리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힘 F는 가해지는 힘은 압력에다가 바로 면적을 곱한 거예요. F는 PA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압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예요. 수직 높이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감마 h바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감마 h바 a가 된다. 그러면 이 평판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도 이 유체의 전압력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평판을 기울이게 돼버리면, 자, 정확히, 자,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최적이죠, 최적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최적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죠? 자, 최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분은 서로 뭐가 된다? 상쇄가 돼요, 상쇄. 무게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평판이 수면과 평행하든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 뭐하다고요? 바로 유체의 전압력 있죠? 유체의 전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유체의 전압력은 뭐가 된다? 바로 감마 h바 a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수문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힌지예요. 힌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힌지인데 요 각도를 갖다가 자, 세타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h바라고 했어요. 그죠? 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수면에서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자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자 경사 길이 이 경사 길이를 y 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뭐 이 길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길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사 길이를 y 바라고 한다면 그때 이 y 바가 얼마냐? y 바는 삼각비에 의해서 바로 h 바 곱하기 뭐가 된다? 바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y 바는 h 바죠, h 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요. h 바죠, h 바. h 바라는 것이 바로 y 바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뭐 평행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 쓰시면 돼요. 평행할 때는. 그쵸? 근데 기울어졌을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감마 비중량 곱하기 h바 대신에 y바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수문의 면적을 곱해라. 이게 바로 유체의 전압력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든 수면과 평행하든 기울어져 있든 바로 유체의 전압력은 뭐하다? 서로 똑같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점의 깊이입니다. 작용점. 자, 작용점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작용점의 깊이. 작용점의 깊이예요. 그럼 여기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물이라는 유체가 있잖아요. 그 유체가 이 수문에 어떠한 힘을 가할 건데 그럼 그 힘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힘이 가하냐? 여기. 자, 수문의 중심에서 힘을 가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중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문보다 이 수문의 중심 있죠? 수문의 중심보다 약간 밑에 있죠? 이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체의 전압력이 여기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작용점. 이 작용점의 깊이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작용점의 깊이. 요 길이. 깊이니까 여기죠. 요 길이. 아시겠죠? 수문의 중심이 아니에요. 수문의 중심에서 작용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수문의 중심보다 아랫부분에서 이 작용점, 전압력이 여기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작용점의 깊이 YF. 자, 작용점의 깊이예요. YF는 자, 뭐랑 더하는 거냐? Y바 플러스 A 곱하기 Y바분의 자, IG가 돼요. IG. 근데 여기서 이 IG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해서 수문의 그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요. Y바 플러스 A 곱하기 Y바분의 자, 이게 뭐라고요? 수문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면 요 모멘트 값이 12분의 BH의 세제곱이 돼요. 어떨 때라고요? 수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 때? 직사각형 모양일 때. 직사각형. 자,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자,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자,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일 경우에는 자, 요 2차 평면 자, 단면의 2차 모멘트 IG가 얼마냐면 그때는 36분의 BH 세제곱이에요. 이걸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문의 모양이 사각형이면은 12분의 BH 세제곱이고요. 수문의 모양이 삼각형인 경우에는 36분의 BH 세제곱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의미하는 값들이 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Y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Y바는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뭐다? 경사 길이, 요 길이, 경사 길이에요. 이게 바로 Y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수문의 면적이고요. 수문의 면적. 그 다음에 B는 수문의 폭. H는 수문의 높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B가 수문의 폭이에요. H가 수문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작용점의 깊이 구하는 이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 수문의 중심보다 아랫부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어떤 사항이 나오냐? 수문을 개방 시에 필요한 힘이에요. 자, 수문 개방 시에 자, 필요한 힘이다. 자, 필요한 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수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수면. 자, 수면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만큼 경사지게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힌지. 여기 힌지가 되고요. 세타만큼 길어지게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수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문의 중심이 어디예요? 도심. 수문의 중심이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 이쪽.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물. 자, 유체. 자, 물이라는 유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 물이 이 수문에 이렇게 힘을 가하겠죠. 그렇죠? 수문을 막 밀어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밀어내요. 그러면 이 수문은 밀려내지 않기 위해서 힘을 또 가해야 될 거예요. 그죠? 밀려나면 물이 다 빠지니까. 수문이 열리지 않기 위해서 수문도 나름대로의 힘을 줄 거고 이 유체도 이 수문을 막 밀어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힘이 더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체의 전압력이 크면 수문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고 반대로 이 수문이 버티는 힘이 더 크면 이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유체의 전압력이 작용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건 중심이에요, 중심. 작용점은 어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작용점이에요, 작용점. 그럼 여기서 바로 유체의 전압력이 F2라고 하는 전압력이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길이를 볼게요, 길이. 자, 길이를 볼 텐데, 자, 여기 작용점에서 있죠? 작용점. 힌지에서 이 작용점까지의 이 거리 있죠? 이 거리를, 자, L2라고 할게요, L2. 그 다음에, 자, 힌지에서, 자, 수문. 자,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수문. 수문에서 작용하는 힘, 어디냐? 힌지에서 수문의 끝점. 예, 여기에서, 끝 지점에서 바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F1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지에서 어디까지? 예, 수문 끝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F1까지의 요 길이가 L1이 된다라는 거죠. L1.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힘이라고 하는 게 힘의 모멘트. 자, 모멘트인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유체에 의한 전압력에서 모멘트의 값이 얼마냐? 바로 자, 힘 곱하기 뭐냐? 거리입니다. 거리. F2 곱하기 L2예요. 그럼 여기는 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모멘트는 F1 곱하기 뭐가 된다? L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F1 곱하기 L1 모멘트가 여기는 F2 곱하기 L2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모멘트 값이 뭐하면 같으면 뭐가 된다? 바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두 개의 힘이 모멘트가 자 같아지면 이 수문이 뭐다? 예,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이 더 커지면 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 수문이 이 유체를 버티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하냐? 바로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가 예,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힘이 최소한의 힘. 그죠? 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가 같을 때 바로 이 수문은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체의 전압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수문 개방 시에 필요한 힘, 바로 모멘트 F1 곱하기 L1은 F2 곱하기 L2다. 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수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부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력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어떠한 유체가 그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힘을 갖다가 이제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그래서 기원전 200년경에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 부력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력의 크기가 자, 얼마가 되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수조에 자 이제 부력의 그 크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조에 이제 어떤 유체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자, 어떤 유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 안에다가 이 직육면체 할까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가 되는 물체를 이렇게 자,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유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부력에 의해서 뭐 여기 수면 위까지 다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고 잠겨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력의 크기가 자 얼마인지를 한번 이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자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자 유체의 그 표면에서부터의 여기 거리예요, 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자 거리를 H1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 이 표면에서 이 물체의 제일 밑부분, 자, 밑부분까지의 그 거리를 H2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유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자,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체의 성질에서 유체는 자 사방팔방으로 유체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팔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유체 안에 물체가 잠기면 이 유체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압력을 받냐? 자, 사방팔방에서 압력을 다 받아요. 이 물체는 이 유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압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부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양 옆에서, 자, 옆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압력이랑 이 압력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왜 같냐면, 높이가 어때요? 높이. 자, 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깊이가 똑같으면 압력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압력은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 그죠? 양쪽에서 똑같이 밀어주니까 상쇄가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쇄. 자, 상쇄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물체의 가장 높은 쪽에 작용하는 압력과 이 물체의 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떨 것 같아요? 크기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압력이. 당연히 여기죠, 밑이죠? 밑에 있는 압력이 더 클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H1이에요, 여기 H1이고, 여기 바닥까지는 높이가 H2예요. 어디가 더 깊어요? H2가 더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뭐하다고요? 더 크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네, 높이를 곱한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물속에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고요? 요 아래에 있는 압력이 더 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물체를 어떻게 위로 좀 들어 올리겠죠? 그게 부력이에요, 부력. 예? 부력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력이 있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자,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갖다가, 자, P2라고 할게요, P2. 얼마 되는 거예요? P2는? 이 유체의 비중량이 감마니까, 감마 곱하기 얼마다? H2가 되는 거죠. 왜? 깊이가 H2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자, P1이라고 할게요. P1. 그럼 P1은 얼마냐? 자, 같은 유체니까 비중량은 감마가 되고 자, 깊이는 얼마다? H1이다. 그래서 감마 곱하기 H1이 되는 거예요. H1.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압력이에요, 압력.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이 물체의 여기 단면을 갖다가 A라고 할게요. A. 단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우리 압력은, 잘 보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죠?
그죠? 부력은 힘이에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자,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F는 뭐다? F는 PA라는 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F는 PA. 그죠? F는 PA. 그럼 여기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에서 위에서 누르는 힘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래가 더 크니까 누르는 힘이 압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자, 부력의 부력 FB는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주는 힘이에요. 얼마다? 바로 P2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거예요. 면적. 그죠? 자, 마이너스. 여기는 위에서 눌러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리니까 빼줘야 돼요. 얼마? P1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예요. A. 그럼 여기서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P2는 감마 곱하기 얼마? 감마 곱하기 H2가 돼요. 예, 깊이가 H2니까. 그죠? 여기다 곱하기 A 면적 마이너스 P1은 감마 곱하기 H1이 되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니까 감마하고 A 값은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자,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를 감마 A로 묶어주면 남아있는 거는 H2-H1이 돼요. 맞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H2-H1이 뭐예요? 자, H2에서 H1을 뺐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물체의 높이죠?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제일 위까지의 높이를 뺐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요만큼 이 물체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그죠? 이 물체의 높이가 돼요. 그럼 결국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높이를 H로 할게요. H. 이 물체의 높이를 H.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최적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바로 물체의 최적을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네, 물체의 최적. 물체의 최적인데 이 최적이 뭐냐?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체의 잠긴 최적. 예, 잠겨있는 최적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잠겨있는 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자, 유체에 잠겨있는 최적을 곱하면 그게 바로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 아시겠죠? 이거는 이 물체가 유체 속에 전부 다 잠겨있는 경우를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예요, 부력.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자, 무거운 돌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 그죠? 아니면 배 같은 경우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경우는 좀 다르다. 자, 같은 원리긴 한데, 자, 약간 달라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걸 하나 볼게요, 이거. 왜? 남극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극에 이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남극에? 빙산. 그죠? 빙산. 자, 이렇게 돼서, 빙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자, 요것만 이게 빙산 일각인데, 자, 요것만 보이지만, 물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자, 보통 이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거의 99%가 되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1%에 해당이 돼요. 전체 요거 얼음 중에서.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하는데, 여기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력. 그럼 이 상태에서 부력은 뭐냐? 자, 유체에 떠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지금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떠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부력. 자, 보세요. 부력이, 자, 뭐가 되냐면, 부력이 바로 물체의 무게랑 같게 돼요. 물체의 무게랑 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글로 표시하면 물체가 밀어낸, 잘 보세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 똑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그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거는, 자,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뭐하다? 서로 같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 자, 부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력과 물체의 무게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무게랑 똑같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냐?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 물체의 비중량을 갖다가 감마1이라고 할게요. 이건 물체의 비중량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2라고 할게요. 감마2.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 이 빙산, 자, 빙산 전체의 부피를, 자, 전체의 부피를, 자, V1이라고 하고요. 전체의 부피예요.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있는 이 빙산, 이 얼음, 자,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부피를, 자, V2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전체 부피가 V1이고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가 V2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겠죠? 그렇잖아요. 이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는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얼음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이 물속에 잠겨있는 이 얼음의 최적이 뭐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밀어낸 유체의 양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죠? 그래서 뭐냐? 자, 부력. 이거 식으로 써볼게요. 부력은 뭐랑 같다고요? 물체의 무게랑 같다고요. 그 물체의 무게는 뭐냐? 이 물체의 비중량은 감마1이에요. 최적은 얼마예요? 최적은 V1이에요. 그죠? 그럼 물체의 무게는 감마1 V1이 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그럼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는 뭐냐? 자, 지금 뭐라고요? 유체의 무게죠. 유체의 무게니까 비중량은 뭐예요? 감마1이 아니라 감마2가 되겠죠. 그쵸? 왜? 유체의 무게니까요. 이거는 감마2가 되고요. 부피는 얼마? V2가 되죠. V2. 이 물체가 밀어낸 부피. 물을 밀어냈잖아, 유체를. 그러니까 여기는 V2가 된다는 거예요. V2. 자, 따라서 어떤 식을 유출할 수 있냐? 부력은 물체의 무게랑 같다고요. 떠 있을 때 같다고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 이거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도 같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든 떠 있든 중요한 건 뭐다?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는 부피에다가 바로 유체의 비중을 곱한 게 그게 부력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유체 속에 많이 잠길수록 뭐다? 부력은 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그 수영할 때 있잖아요, 수영. 자,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자, 이게 수영장인데, 자, 수영을 할 때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에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막 수영을 하다가 숨을 쉬려고 고개를 많이 뺐어요. 물 위로 많이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르르르 가라앉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내 몸의 부피가 체적이 작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많이 뜨려면 최대한 몸을 물 속에 많이 잠궈야 된다고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고개를 내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크다라고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부력은 유체의 비중에다가 물속에 잠긴 물체의 최적을 곱한 게 부력이다. 이 하나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력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국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면에 작용하는 힘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즉 수평 분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 분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리젠탈 포스라고 해요. 호리젠탈 포스, 수평 분력인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자, 지금 여기가 수면이에요, 수면. 자, 수면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이제 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죠? 휘어져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곡면. 자, 휘어져 있는 면인데 이 곡면에 자, 이 곡면 어디라고요? 여긴 아니에요. 휘어져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곡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면 수평 분력인 거고요. 수직으로 작용하면 수직 분력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평 분력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평 분력이라고 하는 거는 곡면을, 저희 곡면이죠, 곡면을 수평으로 뭐한다? 투영한다. 투영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자, 이렇게 그대로 수평으로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자, 이러한 어떠한 평판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예, 수평으로 바라본 투영면. 이 투영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수평 분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이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깊이가 만약에 관여된다고 했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은 더 세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수면에서부터 이 평판, 곡면을 수평으로 투영한 면 있죠? 그 면의 어디까지? 중심. 자, 수면에서 이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알아야 돼요. 요걸 갖다가 H라고 할게요. H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유체가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은이 될 수도 있고 이 유체가 이 곡면에 이렇게 수평으로 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 자, 힘이니까 뭐예요? 힘 F죠, F. 요 F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 유체에 의해서 유체가 이 곡면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압력이라는 게 작용하겠죠, 그죠? 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죠, 그죠?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압력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은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압력을 받는 면적을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압력은 어떻게 하면 압력 P는 이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수심.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지? 수심 H를 곱하는 겁니다. H. 자, 따라서 자, 공식 하나 나왔어요. 자, 공식 나왔어요. 수평 분력 FH, 호리젠탈 포스예요. FH는 얼마다? 감마 HA다. 자, 요게 공식이 나왔다는 거죠. 요게 바로 수평 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곡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감마 HA.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수직 분력이에요. 수직 분력. 뭐 수직 분력은 곡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입니다. 힘.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자,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또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곡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자, 이번에는 수평으로 자, 이거 곡면, 이게 곡면이죠.
자, 수평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가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그러면은 이 유체에 의해서 압력이 이렇게 압력이 이 곡면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압력이 가장 셀까요? 압력이 어디가 제일 셀 것 같아요? 가장 깊이 있는 여기에서의 압력이 제일 세겠네요. 그렇죠? 가장 깊이 있잖아요. 깊이. 그죠? 여기서 압력이 제일 셀 거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제 힘을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이 유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하고요. 감마.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어디냐? 바로 여기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전체. 요만큼.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최적 부위가 돼요. 부위가. 그래서 수직 분력은 이제 수평 분력이랑 구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수직 분력 F 자, 이거는 수직 버티컬 포스예요. 그래서 FV는 이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다? 바로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최적을 곱하면 돼요. 이게 바로 수직 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비중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비중량은. 뭐 물이면은 9,800이고 뭐 다른 유체라고 한다면은 그 유체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하면 이제 비중량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최적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최적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공부했던 건데 자,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최적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를 지금 딱 보이시는 게 자,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입체예요, 입체. 그죠? 입체가 되겠죠. 그 입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체를.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직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돼요. 직육면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직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휘어져 있는 이 곡면을 입체적으로 또 그려보면 자, 곡면은 이렇게 돼요. 좀 살짝 띄울게요.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입체의 부피가 이거 V라고요. V.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부피를. 그럼 잘 보세요. 자, 길이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를 길이를 A로 놓고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기를 B로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자, R로 놓을게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4분원이니까 이 4분원의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R. 그죠? 4분원의 반지름 R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누어서 구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직육면체고 여기는 4분원의 그 기둥이기 때문에 자, 부피를 나눠서 구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이렇게 직육면체. 자,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죠? 뭐 해주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R입니다.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A, B, R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자, 이건 뭐야? 4분원. 자, 이거 정확하게 4분의 1로 나눈 거 자른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자, 보세요. 이렇게 원기둥의 형태였는데 여기를 뭐 했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4분의 1로 잘랐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전체 원기둥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피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만 알면 이 부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죠. R이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바로 B가 되는 거죠. B. 그죠?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요 넓이, 밑넓이 곱하기 뭐다? 높이다. 그 부피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 넓이는 여기 이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죠. 원이니까 원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B가 되는 거예요. B.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4분원. 4분의 1로 잘랐으니까 얼마? 4분의 1을 곱하라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피는 이 입체의 부피는 A, BR 플러스 4분의 1 파이 R 제곱 B가 되는 겁니다. B.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피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 분력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다? 바로 이 곡면에 해당하는 바로 부피, 이 최적을 곱하시면 수직 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자,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의 합성력이죠. 자, 이건 더 간단해요. 합성력. 자, 지금 보면 수평 분력이랑 수직 분력이랑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달라요. 그래서 합성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보세요. 자, 수직 분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이렇게 수직 분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수직 분력 아래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수평 분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평 분력은. 근데 어차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예요. 크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평 분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자, 수평 분력이고요.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수직 분력이에요. 수직 분력. 그러면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의 합성력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거예요. 바로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합성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벡터를 배울 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크기는 루트 FH의 제곱, 수평 분력의 제곱 플러스 수직 분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우리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길이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크기니까 요 길이는 이 수평 분력의 제곱 플러스 수직 분력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합성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수평 분력이랑 수직 분력만 알면 이 합성력은 그냥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 분력, 수직 분력, 그리고 합성력. 그래서 곡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